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결제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결제 모듈이 나오게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히스키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체크를 하고 결제하기를 딱 누르면 뭐 하라는 게 맞네요. 판교 가서 쳤다 치고 결제하기를 딱 하면은 그러니까 이러한 화면이 나와서 결제가 진행이 되는 건데 이걸 우리가 결제 모듈이라고 하고 있고요. 결제 모듈 같은 경우는 피지사라고 하는 곳에서 이 기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제 기능을 다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피지사가 제공해주는 결제 모듈을 사용하는 건데 피지사마다 결제 모듈을 다는 방법이 다르고 사실 결제라는 거를 직접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이렇게 복잡한 것들을 만드는 거는 쉽게 단순하게 개발할 수 있게 하는 라이브러리로 많이 만들어 놓는데 이 결제 모듈 같은 경우도 라이브러리로 만들어 놨죠. 이 라이브러리는 뭐냐면 import 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이 import라는 결제 모듈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일단 회원가입을 하셔야만 사용할 수가 있는데 회원가입을 한번 해주시고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제 거를 이용을 해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임포트 자체가 피지사 결제 모듈을 제공해주는 거가 아니라 피지사에서 제공해주는 결제 모듈을 쉽게 달 수 있게 라이브러리화 시킨 서비스가 아임포트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개의 피지사를 달 수가 있습니다. 보면 피지 가입하기 보면은 이렇게 네이버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스마일페이 이런 것들을 다 달아서 쓸 수가 있는데 피지사 가입 신청하는 거 절차가 조금 복잡해요. 이제 제가 KG 이니시스랑 다날 정도를 좀 나이스 정도를 해봤는데 이것들 다 결제 모듈 신청하려고 하면은 사업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제 결제 기능을 웹사이트에 붙인다고 했을 때 결제 로직을 보여줄 수 있는 웹 서비스를 만들어 줘야만 한 2주가 지나고 승인이 되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는 사실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로직 정도 만들어도 통과가 되긴 돼요. 그런데 이런 절차 걸리고 2주가 걸리니까 당장은 실제 피지사를 연동해서 쓸 수는 없고 대신에 아임포트에서는 샌드박스 모드라고 미리 이 피지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써볼 수 있는,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개발 단계에서는 피지사 신청하기 전까지는 테스트 모드, 샌드박스 모드의 아임포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 쓰시면 되고 저는 기본적으로 KG 이니시스 피지사를 선택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설명했던 내용들 다 모르셔도 돼요. 결제 모드 달려고 하면은 아임포트를 쓰는 게 편하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아임포트 모듈을 연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일단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대시보드 화면까지 들어와 주는 게 1차이긴 합니다. 네. 일단은 실제 개발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개발 가이드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보면 회원가입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웹사이트에 달 거니까 여기 웹사이트 탭을 보시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할 피지사를 선택하고 저장하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는 아까 저희가 봤던 것처럼 KG 이니시스 웹 표준 결제창의 샌드박스 모드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아임포트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달라고 하는데 코드를 잘 보면은 여기 jQuery가 있어요. 우리 jQuery는 이미 추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것만 갖고 오시면 됩니다. 복사하셔서 이건 어디서 써주시냐면 application.html.erb에 body 제일 밑에다가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해야 될 거는 여기 부분인데 이 코드는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코드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복사하신 다음에 우리가 결제 모듈을 어디서 호출할 거냐면 여기 오더스의 쇼 페이지에 호출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더스의 show.html.erb로 가서 여기 스크립트 코드가 있잖아요. 여기 부분에다가 한번 이렇게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바뀔 거예요. 근데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개발자 도구 키면은 뭔가 오류가 있네요. 이거가 오류가 나는 이유가 여기 부분에서 오류가 나고 있는데 이거네요. 아임포트 대신에 부여받은 가맹점 식별 코드를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 부여받은 가맹점 식별 코드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하셔서 다가 집어 넣어주시면은 아까 하라는 대로 하게 새로 고침 해볼게요. 안 갖고 와지는데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쓸 때 주의할 점이 있긴 한데 이렇게 그냥 쓰기 전에 이런 코드로 감싸서 한번 써봅시다. 이 전체를 다 집어 넣어 볼게요. 짠하고 새로 고침하면은 이제 오류가 나지 않죠. 이 코드가 뭐냐면
이 코드가 제일 마지막에 있으니까 여기 안에 아임포트 코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리 일드 부분에 있는 부분이 여기 부분인데 일드에서 미리 IMP를 호출해 버리니까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펑션 이렇게 감싸 버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안에 있는 코드는 여기 있는 모든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다른 것들을 다 처리한 다음에 여기 안에 코드가 실행된다 라는 뜻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가 만들어진 이유부터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바스크립트는 HTML을 조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자바스크립트의 코드에 실행할 때는 모든 HTML 파일이 불러와진 다음에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거고 이것도 그 관점에서 기존에 있었던 이 코드가 불러와져야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달러 펑션 안에다가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한 거가 이해가 안 되시면은 일단은 저랑 똑같이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결제를 요청하는 코드가 굉장히 거대한 코드가 있는데 이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복사를 하셔서 그냥 바로 IMP 뒤에다가 써볼게요. 이렇게 해서 써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코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써볼게요. 그러고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짠 하니까 결제 모듈이 호출이 됐네요. 테스트 결제 창으로 이 길 자동 취소 처리됩니다 하면서 테스트 결제 모듈을 우리 서비스에 갖고 오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페이지 킬 때 결제 모듈이 바로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쵸? 우리가 새로 고침하자마자 이렇게 뜨면 안 되고 우리가 결제 모듈을 호출해야 될 때는 결제하기를 눌렀을 때 호출이 되어야 돼요. 그쵸? 이걸 눌렀을 때 호출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고 있지 않은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번에 썼던 이거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펑션으로 감싼 다음에 감싸고 나중에 호출하는 식으로 처리를 해버리면 됩니다. 이거를 펑션 request pay로 할게요. 펑션 request pay라고 만들고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야 되는데 인덴트는 지켜주시고요. 인덴트는 지켜주시면 새로 고침 하면은 이제 결제 모듈이 안 보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소 검색했었던 것처럼 이거를 눌렀을 때 이거를 나오게 했던 것처럼 결제하기를 눌렀을 때 나오게 이벤트를 달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클릭했을 때 이게 나오게 했었던 것처럼 우리는 결제하기를 눌렀을 때 이거를 호출할 수 있게 이거의 아이디를 일단 달아줘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페이먼트 버튼으로 해볼게요. 페이먼트 버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달러 샵 페이먼트 버튼 .on 클릭 펑션 이 한 다음에 일단 원래 할 동작을 멈춰 놓고 멈춘다는 소리는 여기 샵 달려 있으니까 이제 샵으로 이동 안 하죠.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거 먼저 처리해 놓고 그 다음에는 여기 리퀘스트 페이를 호출할 수 있게 짠 해주시면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주문명 결제 테스트 14,000원 이렇게 해서 테스트가 된 겁니다. 일단은 결제 모듈을 무언가를 클릭했을 때 불러오는 것까지는 우리가 처리를 한 건데 이 안에 있는 거대한 코드가 뭔지는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실제 데이터로 집어넣을 수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게 한번 볼게요. PG, Pay Method, Merchant UID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요. 네임 같은 경우는 이 결제를 어떤 이름으로 부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요. 이거는 일단 뭐 우리가 직접 만들어도 되는데 이 부분은 일단 건드리지 않도록 할게요. 어마운트 같은 경우가 가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4,000원이 나왔죠. 어마운트는 가격, 버이어 이메일은 구매자, 구매자 이름, 구매자 번호, 구매자 주소, 구매자 우편 번호 이것 부분을 우리가 실제 데이터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실제 데이터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최종 결제 금액이 있고 성함, 연락처, 이메일 다 우리가 위에서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에서 받을 거를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아니면 루비 코드로 땡겨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마운트 부분 우리가 쉽게 땡겨올 수가 있는데 오더점 토탈 프라이스에 담겨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럼 애초에 양이 이 자체가 되겠죠. 그리고 버이어 이메일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땡겨와야 되는데 이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될 거잖아요. 사용자가 이메일이었죠. 사용자가 여기 이메일에 입력할 거니까 이건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땡겨올게요. 아이디인 걸로 땡겨오는 게 편해서 샵 이메일에 밸류 집어넣고 구매자 이름 같은 경우도 샵 네임에 밸류 텔 같은 경우도 이거는 전 지금 안 보고 하고 있는데 안 보고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두 개 띄워놓고 보면서 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이거는 텔인데 저는 폰이라고 이름을 정해놔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달러 샵 폰의 밸류 하고 어드레스 같은 경우도 달러 샵 어드레스 1의 밸류 인데 사실 밸류 1이랑 어드레스 1이랑 어드레스 2를 합쳐줘야 돼요. 도로명 주소랑 상세 주소랑. 근데 일단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대로 합시다. 이거를 달러 어드레스 2의 밸류 포스트 코드도 마찬가지로 이거의 포스트 코드의 밸류 이 부분은 실제 하시면서 오류가 굉장히 많이 날 수가 있어요. 지금 복붙하다가 잘못해가지고 하면은 오타 때문에 오류가 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잘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실제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해볼게요. 짠 해보고 하면은 일단 결제가 11,500원만 나오면은 어느 정도 보이는 거고요. 나머지 데이터는 실제로는 안 보이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일단 됩니다. 이렇게 됐으면 끝난 걸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이 이 위에 있는 부분은 실제 결제를 할 때 결제를 진행할 피지사, 결제 대행사한테 데이터를 넘기고 돈을 가져가게 처리하는 부분이에요. 돈을 가져가게 처리하는 필수 정보인 거고 이 다음에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가 뭐냐면 그래 너희가 피지사에서 결제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정보를 다시 쏴주는 부분인 거거든요. 이거는 결제를 하기 위한 데이터를 내가 피지사한테 넘겨주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 뒤에 있는 부분이 결제가 다 끝난 다음에 너희가 이 데이터 필요하지 하면서 주는 부분이에요. 피지사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결제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보면 좀 가시적으로 보이죠? 이 코드 if rsp success 분기를 쳐서 success 했을 땐 결제가 완료한 케이스고 실패했을 땐 결제가 실패한 케이스고 이거를 메시지에 담아서 보여준다 라는 코드가 지금까지 짜여있던 코드였던 거죠. 해가지고 한번 실제 제가 결제를 해볼게요. 일단은 이것들 없어도 결제가 될 것 같아서 안 넣고 한번 해볼게요. 전체 동의하고 저는 카카오페이로 빨리 결제를 해볼 건데 이렇게 11,500원을 지금 실제 결제가 되는 거라서 부담이 되니까 제가 개발할 때는 보통 코드를 어떻게 짜냐면 일단 빠르게 이걸 주석 처리해 놓고 여기다가 100 넣어볼게요. 그럼 100원이 결제가 되거든요. 무조건 100원이 결제가 됩니다. 우리가 잘 들어가는 거 확인을 했으니까 100원 결제하게 처리를 해놓고 여기다가 다시 결제하기 그러면 100원이 결제가 되죠. 100원 하고 카카오페이 누르고 다음 제가 결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결제 모드를 테스트하느라 돈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원래 좀 많이 있었는데 100원도 별로 안 남았습니다. 17번밖에 테스트를 못하게 됐어요. 네, 제가 결제를 실제로 진행을 했고 결제 완료를 누르면 짠! 하고 이렇게 뜨게 됩니다. 결제가 성공적으로 됐다라고 뜨네요. 결제가 완료했으니까 이쪽 코드가 동작을 한 거고요. 결제를 실패했으면 한번 실패를 해볼게요. 결제를 실패는 이렇게도 실패가 되는데 이렇게 뜨게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결제가 성공했든 실패를 했든 결제를 성공 실패했던 정보를 서버에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결제가 성공했을 때는 이 오더를 성공으로 끝내버려야 되고, 결제를 실패했을 때는 이 오더가 실패했다고 DB에 저장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걸 해주기 위해서는 이 결제에 대한 데이터를 내가 저장할 내 컨트롤러, 내 라우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컨트롤러로 일단 보낼 수 있게 제가 페이먼트 컨트롤러 만들어 볼게요. 레일즈 G 컨트롤러 페이먼트고, 지금은 무조건 결제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할 거라서 페이먼트 크리에이트 액션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routes.rb에서 이런 주소가 생성이 됐는데 우리 이거 안 쓸 거예요. 레스트풀하지 않으니까 지워버리고 페이먼트 크리에이트 이렇게 만들 건데, 제가 다른 개념을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페이먼트를 할 때 사실 나중에 이 페이먼트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제에 대한 정보는 엄밀히 말하자면 특정 주문에 대한 결제에 대한 정보가 돼요. 그래서 페이먼트를 만들 땐 무조건 오더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주소를 만들어 버리면 그냥 페이먼트가 되는데, 제가 원하는 주소가 뭐냐면 이렇게 주소가 만들어지는 걸 원해요. 이것도 레스트풀한 주소거든요. 레스트풀 중에서 네스티드한 레스트풀한 주소라고 하는데, 이러한 주소를 만드는 방법은 이 리소시즈 오더스도 레스트풀한 주소 안에다가 리소시즈 페이먼트를 집어넣게 되면은, 기존에는 그냥 이렇게 포스트가 날아갔던 거가 제가 원했던 대로 이렇게 날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날아가는 게 제 입장에서는 더 원하는 주소예요. 왜냐면 페이먼트를 할 때는 무조건 오더 아이디가 필요하니까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만들 거긴 한데, 얘가 안 되시면 그냥 똑같이 따라 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요, 우리가 해줘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안에 있는 부분이 결제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받은 부분이었어요. 여기가 실제 결제가 진행되고 나면은 여기 부분에 우리가 그 데이터를 받아온 건데, 이거를 또 우리 서버에다가 보내줘야 되는 거고, 보내주려고 제가 페이먼트의 크리에이트 경로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분기에 어떻게든 다시 서버에 보내줘야 되는데, 서버에 값을 보내주는 방법을 우리가 두 가지를 알고 있는데, 하나는 A 태그 쓰는 거, 하나는 폼 태그 쓰는 건데,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담아서 보내려고 하면은 폼 태그를 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IMP UID, 멀천트 UID, 페이드 어마운트, 어플라이 넘, 에러 메시지를 서버의 값을 보내기 위해서, 물론 여기 부분이 자바스크립트긴 하지만 이걸 보내기 위한 가상의 안 보이는 폼과 인풋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근데 가상의 폼까지 만들 필요 없고, 우리는 기존에 폼을 써놨잖아요. 여기 부분 폼을 썼으니까 이 부분을 여기에서 실행시킬 폼으로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폼 액션 부분에다가 아까 만들었었던 주소인 이거를 그대로 넣어 볼게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 빼면은 폼에 필요 없고, 오더 아이디는 실제 오더의 아이디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골뱅이 오더.id 집어넣고, 그 다음에 메소드 포스트 넣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포스트 메소드로 날릴 때 필요했던 거에 히든 필드였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번에 썼었으니까 찾아서 이거였죠. 이거를 갖고 와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 폼을 재활용할 건데 어차피 우리가 받는 분 성함, 연락처, 이메일, 주소도 실제 오더 모델에서도 이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도 보내줘야 되는 게 맞으니까 이 폼을 쓰는 게 좀 더 편하겠죠. 그리고 이 폼을 쓸 때 우리가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말고 결제를 하고 나서 아임포트가 줬었던 데이터 UID, 이거를 그대로 한번 복사 한번 해볼게요. 여기 폼에서 만들 인풋 부분은 뭐냐면 IMP UID, 멀천트 UID, 페이드 어마운트, 어플라이 넘, 에러 메시지 5개도 보내줘야 되는데, 이거를 몰래 보내줄 수 있게 히든이라는 인풋 타입을 써서 안 보이는 인풋 창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안 보이는 인풋 창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어떻게 동작될지 가늠이 안 잡힐 수가 있는데, 일단은 한번 다 만들어 보고
따라서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동작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해가 안 되시면은 이거를 5개 만들어 놓고 각각에다가 넣어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아이디도 설정해준다는 이유는 이건 자바스크립트에서 잡아서 뭔가 처리를 한다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페이드 어마운트, 페이드 어마운트, 페이드 어마운트, apply num, 에러 메시지, 에러 메시지 보내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안 보이는 인풋 창이 여기에 생성이 된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테스트 용도로 보이게 한번 처리를 해놓고 이 2가지 여기 정도까지만 제가 임의로 보이게 처리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동작시킬지 보여드릴게요. 이거가 이거일 거고, 실제 결제를 해서 성공하든 실패를 하든 여기 펑션 부분에 떨어질 때 지금은 msg라는 변수 안에다가 받은 값이 여기 있거든요. 받은 값을 여기다 집어넣는 식으로밖에 처리를 안 했는데, 그쵸? 이거를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보내줘야 되는 거니까 이 안 보이는 폼의 인풋 부분에다가 집어 넣어주는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그 부분이 지금 연상이 전혀 안 되실 거라서 이 부분을 한번 디버거를 써서 멈춰서 확인해 볼게요. 디버거를 써서 제가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둘 다 디버거를 걸어 놓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디버거 같은 경우는 개발자 독을 키셔야만 되니까 제가 개발자 독 킨 상태에서 해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실패부터 해볼게요. 실패가 더 쉬워서. 짠, 실패를 하면은 멈췄고요. 멈춘 상태에서 RSP 에러 메시지가 뭔지 확인해 볼게요. RSP 딱 하면은 결과가 나오는데 에러 메시지 UID 막 이렇게 뜨죠. RSP 에러 메시지가 사용자 결제를 취소하였습니다인데 이 에러 메시지를 서버에 보내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 부분에다가 담아 볼게요. 여기 부분이 어디였냐면 이 부분 아이디가 에러 메시지 인풋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샵 에러 메시지의 밸류에다가 RSP에 넷을 넣어주면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코드를 알았었잖아요. 지금 이 코드가 동작하는 걸 아니까 이 코드를 실제 실패할 때 여기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에러 메시지가 밸류에다가 실제 에러 메시지를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성공했을 때도 비슷하게 코드를 써주면 되는데 한번 제가 성공시켜보고 멈춘 다음에 해볼게요. 다시 한번 결제를 하러 가겠습니다. 디버거 멈췄고요. 그 다음에 RSP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공한 RSP는 더 많은 데이터가 담기고 여기에 많이 담기죠. 우리가 테스트해야 될 거는 IMP UID, Merchant UID, Paid Amount, Offline num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넘겨주기 위해서 이러한 안 보이는 필드들을 만들어 놨는데 한번 여기다가 RSP에 있는 imp.uid를 넘겨보도록 할게요. 이거죠. 그러면 저거의 id를 제가 imp.uid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 밸류에다가 RSP에 imp uid를 넣어버리면 이렇게 들어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복붙을 해볼게요. 여기가 성공하는 분기니까 여기 부분에다가 이 코드를 써주시면 되는 거고, 지금 규칙성 보이잖아요. id가 imp uid인 태그의 밸류에 이걸 넣는 거니까 똑같이 나머지도 코드를 써주면 되겠죠. 이거는 merchant uid고 이거는 paid amount고 이거는 apply num일 거고,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면 디버거 안 쓰고 한번 볼게요. 다 그냥 텍스트로 해서 일단 보이게 처리할게요. 나중에 안 보이게 할게요. 이렇게 있는 건데 이거 한번 디버거 안 쓰고 실제 확인을 해보면 짠, pay 다음 다 집어넣게 됐죠. 뭐 하나 안 들어갔네요. offline 같은 경우가 우리가 없는 데이터인가 봐요. 그러니까 offline 굳이 날릴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이거를 지워버리면 될 것 같네요.
실패도 한번 해볼게요. 실패 한번 해보면 짠! 된 거죠. 이렇게 하면은 서버에 데이터를 보낸 게 아니라 데이터 보내기 전에 폼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은 것까지밖에 안 된 상태인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결제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보내주고 싶은 건데, 그쵸? 보내주고 싶은 건데 아직은 그냥 보내기 전 단계만 된 거라서 어떻게 처리하지 고민을 하실 건데, 지금 처리가 결제를 하고 난 다음에 메시지에다 그 정보를 담아가지고 얼러트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분기를 바꿔서 메시지는 이제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메시지는 다 추적 처리해버리고, 얼러트 메시지도 추적 처리해버리고, 우리가 다 준비가 끝났으니까 이 폼 자체를 서브밋 하는 거를 자바스크립트에 실행해버리면은 끝나버리는 게 아닌가요? 그쵸? 끝나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폼 자체를 자바스크립트에서 보내주는 코드를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낼 폼을 잡으려고 했는데 딱히 특별한 코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id는 페이먼트 폼이다 라고 만들어서 샵 페이먼트 폼이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서브밋이라는 메소드를 달아버리면 이 처리가 다 끝난 다음에 페이먼트 폼이 서브밋하게 됩니다. 이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페이먼트 폼이 서브밋 돼버리면 이 주소에 이 메소드로 날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페이먼트 폼에 가서 페이먼트 컨트롤러에 가서 일로 가게 될 건데, 여기서 제가 바이버그를 해가지고 그 요청을 잡아놓고 있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날아가는지. 이거는 이제 바로 날아갈 거니까 안 보일 거라서 바로 제가 히든 처리를 해놓을게요. 짠 하고 다시 처리를 해보자면 결제, 이 결제 기능을 구현할 때가 가장 힘듭니다. 한 진짜 제대로 만들면 100원씩 하더라도 한 2만원은 쓰는 것 같아요. 최소한. 지금 뭔가 되고 있는 거고, 러닝 콘솔 가보면 이렇게 바이버그 멈춰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컨트롤러의 데이터가 잘 간 거고요. 어떤 데이터가 간지 확인해보고 싶으면 파람스 쳐보시면 됩니다. 파람스 안에 IMP UID 잘 갔고, 멀천트 UID 잘 갔고, 페이드 어마운트 잘 갔고, 에러 메시지는 없으니까 된 거고, 여기 데이터는 우리가 또 안 집어넣었으니까 안 들어가게 된 거죠. 우리 되게 성공적으로 잘 들어간 거예요. 오더 아이디도 잘 들어가서 우리는 굉장히 이제 이 데이터를 서버에서 이용해서 저장할 준비가 끝난 상태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은 굉장히 큰 산을 넘긴 거고, 이렇게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다른 서비스에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처음 해보신 거잖아요. 소셜 로그인을 구현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로직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셜 로그인, 결제 모듈 마찬가지로 다른 타 서비스에서 우리의 사용자들이 이용하게 하고, 타 서비스가 처리가 끝나면 우리 서비스에 다시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오아스, 소셜 로그인, 이런 결제 모델 같은 경우도 다 똑같이 처리를 해주는데,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내부 로직을 구현을 해주셔야 됩니다.